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이제 국회가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뭐 현직 인권위원이 전에 인권위원회 임명될 적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전부 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또 부결을 시켰어요. 우리 여당에서 추천한. 이러니까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죠. 고성이 나오고 또 이 정례가 되고 다시 회의가 시작됐지만 바로 또 회의가 끝나고 그야말로 이런 국회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차라리 80년대 국보위만도 못해요. 이야, 이게 민주주의를 빙자한 바로 이재명의 일당 독재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상당히 비극적인 현상인데요. 야, 이거 법을 좀 뜯어 빨리 고쳐갖고 헌법을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매우 시급한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 현안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또 이재명이도요. 말 조심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여당에서요. 의료계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 여야 의정협의회 나올 거냐 말 거냐 최후 통첩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 의사 수가 제일 많이 모자라요. 예, 꼴찌입니다. 꼴찌.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의사 수입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아요. 그리고 임금 수준을 보면 일반 노동자의 4배에서 8배까지 높아요. 그래서 개원의 기준으로 해서요. 연봉이 4억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나 밥그릇 챙길 정도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부를 의사들이 독점하겠다. 이런 아주 한마디로 해서 더러운 직업 이익주의에만 매몰되어 있는 의사들. 그러니까 국민 생명을 갖다가요. 국민 생명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해서 돈벌이 하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만 더 못한 인간 수준이 바로 지금 의사들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의사가 지금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이번 의료 파업을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미룬다? 이거는 정말 나라의 갈 길을 막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지금 의사들의 수준을 갖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준 게 결국 누구예요? 국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의료 진들에 대한 여기 파업, 요걸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요. 대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 희생은 치르더라 말이죠. 극단으로 가야 된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극단은 좀 용어가 잘못됐는데 법대로 가라.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요.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자, 오늘 주례 보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중앙지검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대검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공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그러면 방향은 뭐냐?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로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중앙지검의 말하자면 이제 결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중앙지검의 결론이 뭐냐? 김건희 여사는 협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의견은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이 이거 지금 이제 직무 대가성이 좀 있다 이런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로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8대 7로.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만 기소를 안 하고 또 최재형을 기소하면 예, 이게 법률상으로 기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좀 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전부 다 형의 없음으로 결론이 지금 수사팀에서는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대통령실에 이렇게 한 입장.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 77개의 민생법안이 이제 가결 처리가 됐어요. 이 77개의 민생법안이 가결 처리가 된 것은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분노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처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중에 처리된 안건 중에요. 지금 대통령실도 그동안에 그 부결을 그러니까 제2 요구를 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25만 원법
이런 법들이 전부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못 받은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입법권을 갖다가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사필귀정이다. 그래서 야당은 반복되는 우현우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그리고 폐기된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그래서 일부 제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오히려 국민의힘 제적의원의 수를 넘었다는 것은 결국은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 옳은 얘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반성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오늘 또 굉장히 큰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것이 여야 간에 추천한 지금 이제 이 인권위원을 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야당 의원이 추천한 인권위의 경우는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런데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권위원 한석훈 의원은 지금 예,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한석훈 그 인권위원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여야 합의로 전부 다 통과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인권위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역 인권위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결이 된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여야 간에 합의해놓고 요거를 갖다가 부결시켰는데 요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는요. 바로 요 이제 한석호 인권위원이 최근에 이제 한 매체에 기고문을 썼는데 요 탄핵소추하는 거, 예, 검사들 지금 탄핵소추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으로 이 매체에 칼럼을 썼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부결시킨 건데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어떤 성격의 정당인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정은보다도 더 독재자이고 그리고 김정은의 노동당보다도 더 독재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큰,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 여야 간의 정쟁 이슈가 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람을 갖다가 또다시 또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야 간의 최고의 고성, 그야말로 난장판 국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야당을 심판하는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게 기사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은 어마어마한 기사들을 볼 겁니다. 요 기사들의 이제 핵심은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그러니까 이제 여야 간에 이렇게 이제 합의를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시키기로 합의를 해놓고서 통과를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장판이 안 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난장판이 되니까 그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했어요. 그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33분 후에 다시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논란이 계속돼서 여야가 모두 로텐더홀에 와서 서로가 이제 규탄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야,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이제 국회가 맞는지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야 간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논의가 아니고 완전히 맨날 싸움, 그리고 이제 고소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회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예, 그래서
서로가 고성이 터지고 그야말로 오늘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고요. 서로가 사기꾼이다. 자, 서로가 사기꾼. 그러니까 우리 여당은 민주당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당은 여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요. 윤석열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이게 과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이제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여당에서 추천한 인권위는 한석훈 성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인데, 요 분이 지금 이 말하자면 부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교수의 경우에는 지난 3년 전에 본회의에서 찬성을 받아갖고 이 현직 상임의원으로 돼 있는데 부결을 시킨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다수당의 전형적인 횡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이제 난장판이 되면서 싸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해가 선포가 되고, 취재 의사 진행 판을 통해서 여야 원내 수석들이 또 상호간에 이제 비판하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야유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부결 처리한 것은 바로 이 한석구 인권위원회하고 같이 인권위를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이것이 영향을 줬는데 뭐라고 반대했느냐? 얼마 전에 여권에서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위원장을 지명하나 또 모자라서 한석훈 후보까지 호위무사로, 윤 대통령이 호위무사로 보내서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요 말 때문에 전부 다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인권위를 부결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일간지에다가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사법권 침해다. 이런 비판한 글이 있는데, 요게 이제 명백천가 충성 경쟁하려고 요 다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쳇바퀴 정쟁 중단하라.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라.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의료 개혁, 이 정상적인, 그래서 이제 협의체에 이제 의료계가 들어와 있는데, 여야는 물론 들어와 있고, 여야처럼 의료계가 여태까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빨리 입장을 정하라. 최후 통첩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의료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 이 필요성은 이 OECD 국가, 최근에 이제 복지부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OECD 국가들의 이제 의사수, 그다음에 이제 이 봉급, 연봉, 요거를 지금 이제 이 전면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야, 이러고서도 의대 이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보면 아무리 자기 직업 이익을 존중하고, 그리고 뭐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거죠.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 통계 2024 요거를 보면요. 예.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 그래서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의사 수는 3.8명인데 우리는 2.6명. 그러니까 1.2명이나 모자라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의사 반드시 늘려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2.7, 캐나다는 2.8, 영국 불란서가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 5.4명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의학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7.6명인데 OECD 평균이 14.3명입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의대 정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한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국민 1인당 의사 이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17.5회로 OECD 평균이 6.3회, 3회 2.7배에 달아요. 요것도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의사들의 임금소득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야, 이 정도가 되는데도 지금 이제 의대 증원을 반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데이터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인구 기준으로 의대 증원을 갖다가 2,000명씩 늘려도
2035년도가 되더라도 만여 명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의 이 연 평균 개원의 중심입니다. 요 소득 기준을 보면요. 대한민국 의사들은 연 4억 원을 번다는 겁니다. 4억 원. 4억 원을 벌어가지고 일반 임금 근로자들의 4배에서 8배나 많은 봉급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소득을 더 올려 먹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강남에 지금 의대 뭐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 그 학원들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사들의 봉급 소득이 어느 정도로 높느냐? 지금 이제 10대 주요 전문직 직종 중에서요. 1등으로 높아요. 한 해 평균 사업 소득이 4억 원. 전문직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2위가 회계사인데 2.2억 원. 2배나 높아요. 그 다음에 3위가 세무사인데 1.2. 예, 2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7천만 원, 감정평가사 4천만 원. 예,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얼마만큼이나 지금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뭘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이재명이가 이제 말 조심하라. 네, 말 조심하라. 왜냐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같이 거짓말도 좀 철저히 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상 왜 그러냐면 금투세 지금 토를 의총을 열었잖아요. 근데 의총을 열으니까 더 난장판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본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한 민주당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 조심하라 이런 이제 긴급 지령을 내는 거죠. 긴급 지령. 자, 그래서 이것도 논란. 그러니까 확실한 독재 정당이 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인데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원행에 신중을 기하라. 예. 그래서 이 금투세 왜 그러냐면 금투세 토론회가 이제 의총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역할극이다. 그리고 인버스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개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도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개미들의 반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개미들이 반란에 직면해?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얘기한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회 각계 언론들이 평가를 듣고 있다. 아이고 이것도 거짓말이죠. 말꼬리가 잡히지 않게 신중하라.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결론적으로 보면 김용환이가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우상향된다고 신명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 아니면 되지 않느냐. 선물 풋옵션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버스 펀드하고 풋옵션 매수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을 부양을 생각을 해야지 하락에 배탈하는 거냐. 이런 질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투자자들한테 토론은 역할극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예. 이러니까 지금 민당 내선 금투세는 시행은 그러니까 예정대로 시행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진성준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유예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예 쪽으로 이제 무게가 좀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친명 차장인 정성우 의원도 아예 유예가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기니까 폐지해버리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폐지를 해놓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린 다음에 상승기에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이제 정성호도요 이재명하고는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예. 자, 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이 처리 문제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중앙지검의 입장을 내놨는데 결론 심우정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최종적인 의견은 이 결론은 내주에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지검의 지금 입장을 보면요 이게 중앙지검도 자기네 입장을 바뀌었네요. 본래 중앙지검 입장이 뭡니까? 김건희 여사는 법상으로도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 부정청탁법 여기에 걸리려면은 청탁금지법에 저 처벌을 하려면 거기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청탁금지법에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전혀 없다. 요래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6개의 항목에 대해서 모조리 혐의 없음, 불송치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최재형에 대해서는 기소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재형이가 수심이 요청을 해서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부 이원석의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원석이가 망신을 당하고 떠난 거예요. 떠날 때도 점잖하게 또 뭔가 성과를 얻고 떠나야 되는데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고 나서 원성이 더 커진 겁니다. 수심위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한 대로 결론이 벌써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장장 끌어가지고 결국은 이원석이 그러니까 내통설이 계속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좋게 해줬어요. 민당만 좋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수심도 해보니까 이 하나는 확실하게 만장일치로 그 혐의 없어 김건희 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최재형 수심위에서는 8대7로 격론의 정론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앙지검에서 보니까 요거 이제 기소하는 의견, 요것도 지금 이제 이 형평이 있는 수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받은 사람은 법에,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고, 준 사람만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하다. 자, 그래서 요것 둘 다 이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지금 이제 이 김부정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게 불기소 처분하면 이걸로 그러면 딱 끝날 것이냐 이제 여기에 고민 두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한 가지가 뭐냐? 지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느 피의자가 나쁜 처벌해 줄 수 없는 피의자가 전 세계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인간이 바로 최재용이에요. 이 인간은 왜 그냥 인간 자연인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원이거든요. 북한의 간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개인적인 의사가 없어요. 북한에서 지령 내린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너 끝까지 사법투쟁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처벌을 받고 싶다. 처벌을 좀 제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심위에 올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참 기고만장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심위가 그렇게 이제 기소 의견을 낸 것인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제 불송치,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없다. 불기소 처분 딱 하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최재형이가 아까 있잖아요. 최재형은 자연인이 아니다. 북한의 공작은 간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작기관이 지정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공작기관이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항고라고 그러죠. 일단 반발은 항고. 항고에서도 안 돼. 고법으로 가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다가 항고해요. 그래도 또 안 돼.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해요. 이런 세 단계의 법률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또 계속 살아있는 요 소송거리로 남는다. 이게 이제 하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수심위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수심위를 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 예, 이런 민감한 사건 넘기자. 예, 그래서 수심위를 열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15번을 열었는데요. 11번은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그러니까 권고 의견을 따랐어요. 자, 따랐어요. 11번. 4번이 의견이, 4번이 수사심의의 권고 의견하고 다르게 처리해요. 예. 자, 기소하지 말라는데 기소해.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래서 4번은 어떻게 되느냐. 기소하지 말라.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게 이재용 사건이잖아요. 기소하지 마. 이렇게 됐는데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가 사법 리스크 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소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의자가 나중 기소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는 생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수심위가 기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기소해라라고 수심위가 내려왔는데 불기소할 거야. 이렇게 결론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이 검찰로서의 고민이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대법원에서 이재명이도 무죄 처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의견,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수사해온 내용, 그리고 법리와 증거, 이거를 가지고 검찰에서도 다시 검토했는데 다시 검토한 결과가 전부 다 불기소 처분한다.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나 검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최재형이를 갖다가 기소해서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 거, 요거는 상당히 안타깝지만은
최저형에는 이 청탁금지법이 4가지 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대공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반드시 영장에 집어넣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